자식도 떠나고 돈도 흩어지고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을 때 삶의 중심이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어르신이 빈 식탁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날엔 식구들로 북적이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고 말이죠. 그분은 조용히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스며든 허전함만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빈자리와 마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자식은 바빠서 예전처럼 찾아오지 않고 돈은 쓸 곳이 많아 불안하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낯설어집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까지 커져서 마음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들만큼이나 마지막까지 남아 우리를 지탱해주는 무엇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하나의 힘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강해집니다. 최근 보도자료에서도 노년층의 정서적 안정감은 외부 요인보다 내적 중심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돈이나 관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식보다, 돈보다, 건강보다 오래 남아 우리를 붙잡아주는 이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노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그 중심을 천천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부분, 바로 자식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덜 기대고 스스로 서는 법.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감정 중 하나가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았고 그들이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정성의 일부라도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대가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자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기대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중심처럼 느껴지지만 부모는 자식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생계를 책임지며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독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첫 번째 마음의 매듭이 풀립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사실로 착각하면 위험합니다. 내가 소중하지 않은가 보다,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같은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서 출발한 추측일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식의 부재를 무관심으로 오해하며 스스로 상처를 키웁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잊어서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느라 여유가 없어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에서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순간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이해로 바뀝니다. 마음의 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삶은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기대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색함 대신 편안함으로 바꾸는 것, 작은 일이라도 해내며 스스로를 다시 인정해주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아침에 간단한 집안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되고 하루의 방향이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독립성이 노년의 가장 강력한 안정장치가 됩니다. 물론 이런 말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밖에 없는데 기대를 내려놓으라니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의 무게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자식에게만 두지 말고 나에게도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 삶의 균형을 조금 더 공평하게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단단해질 때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에게 다가옵니다.
부모가 스스로 잘 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안심하고 부모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여유를 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자식에게 덜 기대는 마음가짐은 외로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안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찾아오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년의 불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고민을 이어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돈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법. 노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흔한 고민은 돈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누구보다 부지런히 모으고 아끼며 살아왔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제약이 많아지면 돈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벽이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얇은 유리창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병원비 한 번, 사고 한 번에 몇십 년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돈을 믿지 말라는 말을 이제야 이해하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에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삶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돈은 모인 순간부터 이미 흘러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본래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이지 쌓아두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으면 안정되고 적으면 불안하다는 생각도 사실이 아닙니다. 통장에 숫자가 많아도 마음이 늘 불안한 분들이 있고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도 단단하고 편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붙잡으려 하면 더 불안해지고 흘러가야 할 곳에 흘려보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모아두기만 하면 숫자는 남지만 기억은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를 위해, 내 시간을 위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쓴 돈은 추억과 경험이라는 형태로 오래 남아 나를 지탱해줍니다. 여행 한 번, 맛있는 한 끼 식사, 오래된 친구와의 따뜻한 차 한 잔. 이 작은 일들의 가치는 통장의 숫자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돈은 사용했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어 남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모아둬야 불안하지 않다. 물론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모으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돈은 이미 나를 지켜주는 벽이 아니라 나를 얽어매는 사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돈의 의미를 지키는 대상에서 살아가는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는 돈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시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돈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는지가 그 사람의 남은 시간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런 말은 반론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지 쓰다 보면 모자라면 어떡하나. 그러나 대비와 불안은 다릅니다. 대비는 계획이지만 불안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대비는 필요하지만 불안에 묶여 오늘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손해입니다. 돈을 모두 쓰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불안 때문에 현재를 지나치게 희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움켜쥐면 결국 그 돈은 나를 위해 쓰이지 못하고 흩어지고 맙니다. 삶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마음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변화는 다른 영역에도 연결됩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건강에 대한 태도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몸을 대하는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곳이 바로 몸입니다. 예전에는 가볍던 계단이 이제는 숨이 차게 하고 무릎은 자주 신호를 보내며 잠시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해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솔직해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젊은 날의 몸은 무리해도 버텼지만 지금의 몸은 나에게 맞는 속도로 걸어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붙잡아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통증을 무시하며 지나치게 버티려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도 지나친 완벽주의는 오히려 몸의 회복을 늦추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몸은 기계처럼 부품을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유지되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몸이 느끼는 피로와 통증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쉼 없이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 노고를 인정해주는 것부터가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해결책은 몸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움직이고 필요하다면 쉬고 피곤할 때는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것.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걷는 산책 같은 부드러운 활동이 오히려 더 오래 효율적으로 건강을 지켜줍니다. 병원을 두려움의 장소로 보지 말고 몸을 점검하는 정비소라고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몸을 들여다보면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불편함이 생겨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숫자에 매달리기보다 오늘 내가 더 편안한지, 통증이 어제보다 줄었는지 같은 체감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쉽게 들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건강은 잃으면 끝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말이냐는 반문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받아들임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나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나이에 맞는 몸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을 과거 기준에 맞추려 애쓸 때보다 지금의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할 때 건강은 가장 평온한 형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 마음의 태도도 함께 바뀐다는 점입니다. 몸을 엇박지르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일상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증가하는 불편함보다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서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 여유는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온기가 삶의 힘이 되는데 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 노년을 지탱하는 작은 관계의 힘.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인연이 하나둘씩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먼저 떠나는 친구도 있고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고립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마음을 더 움츠러뜨립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삶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지만 노년에는 꼭 필요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몇 사람의 온도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누군가는 오랜 시간 함께 했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가벼운 인사만 나누어도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인연도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바로 이 가벼운 인연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의 밝은 인사, 시장에서 건네는 한마디 걱정, 동네 벤치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마음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깊이 있는 관계라기보다 일상에 잔잔히 스며드는 온기 때문에 마음이 버텨지는 것입니다. 관계의 의미가 거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는 조용히 멀리하고 가벼운 인연에는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큰 의무가 필요한 관계보다 가볍고 따뜻한 일상적 접촉이 노년에는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작은 모임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조금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듯이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어렵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젊을 때보다 에너지가 적고 경계심은 더 커져 있으니 새로운 관계가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일상에 스쳐 지나가는 작은 관계들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싹이 틉니다. 그 작은 싹 하나가 외로움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노년의 삶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도움, 조언 한마디,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생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관계란 결국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 온기만 잘 지켜도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임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 관계들을 유지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바로 오늘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노년의 가장 근본적인 힘,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 노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힘은 거창한 목표나 특별한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마음의 안정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기억에 머물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되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준비한다고 해도 완전히 내 뜻대로 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을 충실히 채울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후반부를 단단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루를 잘 보낸 사람만이 내일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고 몸을 조금 움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내면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스스로 선택한 할 일을 실천하는 과정은 비록 사소해 보여도 삶의 뼈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도움 하나, 나를 위한 짧은 산책 하나, 햇살을 몇 분 맞는 일 하나가 마음속에 불씨처럼 남습니다. 이 불씨는 외로움과 무기력, 공허함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크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천천히 켜켜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식도 살아있는 하루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여유가 있는 날에는 나만의 작은 일과표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한 가지, 오후에 한 가지, 잠들기 전에 한 가지. 이런 작은 루틴은 앞으로의 시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무엇을 해도 늦은 것 같다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적을수록 오늘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삶은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긴 시간보다 깊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는 감각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기운이 있고 의미가 있고 따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빛을 얻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은 결국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을 놓아버린 사람은 내일을 붙잡을 힘도 잃지만 오늘을 단단히 채운 사람은 어떤 변화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당신의 남은 시간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중심입니다. 이제 모든 흐름을 정리하며 자식도 떠나고 돈도 흩어지고 건강도 완벽할 수 없는 시기에 과연 무엇이 끝까지 남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지 결론에서 다시 한번 깊이 되짚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꾸리러 멀어지고 돈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며 건강도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 같은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떠나가는 것들만 바라보면 삶은 점점 공허해지고 우리는 견고한 중심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붙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끝까지 남아 나를 지탱해 줄 것인가에 대한 통찰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켜온 힘은 결국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덜 기대며 마음을 바로 세우는 법. 돈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 몸의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지금의 몸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태도. 일상의 작은 관계에서 발견되는 따뜻한 온기.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능력. 이 5가지는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해지고 단단해지는 삶의 기둥입니다. 삶의 본질은 세월이 흘러가며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조용히 거치고 끝까지 남아 나를 지켜주는 것들만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한 가지는 내 안의 중심입니다. 기대나 불안, 비교나 집착이 아닌 나 스스로가 나에게 기대어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을 세우는 순간 외로움은 고요가 되고 불안은 안정이 되며 남은 시간은 더 따뜻하고 깊은 색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본질이 선명해지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은 외롭지 않습니다. 중심을 다시 세운 마음은 어떤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요.